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생산이 충분치 않다며 마스크 오부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전국 어린이집에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로 인해 보험이나 적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기가 쉽게 피곤해하고 입이 잘 허는 경우, 또 유난히 산만하다 싶으면 철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이유식을 통한 철분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생후 8개월 이후 유사한 증상 발생 시 빈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정부가 마스크 오부제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6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오부제 해제 여부에 대해 마스크 구매가 좀 더 수월해졌지만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생산이 충분치 않다며 폐지나 구매 제한 완화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 등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출생자 383만 명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국 약 3만 6천 개 어린이집에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이용률이 지난 2월 27일 10%에서 지난 6일에는 39.6%를 기록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어린이집 내 접촉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와 낮잠 시간의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개별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 발생 장소를 방문했거나 37.5도 이상 열이 있으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교직원의 건강 상태도 매일 2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주빈의 지갑 주소를 추가로 찾아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조 씨가 여러 가상화폐 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벌인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4곳,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받았던 대행업체 1곳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조 씨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들을 추가로 찾았다며 압수수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이외에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나 대행업체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더 많은 유료 회원을 특정할 방침입니다. 구매 대행업체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업체에 돈을 보낸 유료 회원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박사방에 참여한 대화명 15,000여 개를 확보했고 유료 회원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압수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면 유료 회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자수한 유료 회원은 4명. 앞서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의 호랑이 한 마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된 호랑이는 4년 전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태어난 말레이시아 호랑이 나디아입니다. 미국 내에서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인데다 전 세계적으로도 호랑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디아뿐만 아니라 동물원 내 다른 호랑이와 사자 등 6마리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원 측은 동물들이 사육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롱크스 동물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지난달 16일부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코로나19 첫 증상을 보인 건 지난달 27일부터인데 동물원 측은 증상을 보이는 동물들이 모두 건강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과 벨기에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주인으로부터 옮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3년 사스 대유행 당시에도 반려동물이 사람에게서 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동물이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무척 애를 먹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에서 신용 보증을 담당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속한 지원으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도 음식점 안이 썰렁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자 손님은 줄고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인건비에 임대료 내기도 버거워졌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도 어려워졌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 덕분에 한시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차 보증을 신속하게 해주신 덕분에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모든 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해 갈 수. 경기신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 상공인들이 속출하자 전 직원을 투입해 보증과 상담 업무에 나섰습니다. 평일 야근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며 매달린 결과 전국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가장 많은 2만 4천여 업체에 7,433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1년치 보증 건수가 단기간에 몰리다 보니까 평일 야근 근무는 물론이고 주말 근무까지 불사하면서 지난 1월 하루 평균 190건 하던 보증 업무 처리가 3월에는 1,100건이 넘었고 전화와 내방 상담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최대의 자율 인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신보가 확보한 보증 재원은 총 3조 1,000억 원. 앞으로 인력을 추가 투입해 빠른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눈앞에 흩날리는 꽃잎이 손에 잡힐 듯 먼저 다가옵니다. 터널을 지나 양쪽으로 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마주하면 직접 길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호숫가에 시선을 멈추면 새들의 노랫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롯데월드타워 측에서 석촌호수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도록 VCR로 만든 랜선 꽃놀이 영상입니다. 벚꽃이 절정이었던 최근 2주 동안 주요 나들이 장소들을 폐쇄한 대신 고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애들이랑 꽃 보러 여기 왔는데 다 폐쇄돼 있어서 보지는 못하고 좀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애들한테 영상으로나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발이 묶인 시민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직접 찍은 영상을 공유하며 봄을 나누고 있습니다. 풍경 감상은 물론 관광지 소개는 덤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영상 보니까 확실히 봄이 왔구나 해서 좋은 것 같고 내년에는 좀 잘 돼서 그 영상대로 좀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중순을 넘어선 4월, 온라인으로 봄 기운을 만끽한 시민들은 내년을 기약합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의 고민도 여러 가지죠. 특히 원격 수업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는 아이의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EBS 방송을 보는 초등학교 2학년이 TV를 보며 곧잘 따라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선생님. EBS는 2주 전부터 초등 1, 2학년을 위한 국어와 수학 특강을 평일 오전 30분씩 해왔는데 20일부터는 이런 방송이 학교 수업이 됩니다. 2주 전부터 매일 연습해왔지만 아이는 여전히 혼자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몰래 관찰해봤더니 강의가 시작한 5분 뒤부터 몸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 땐 그나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카톡하면서 웃고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가끔씩 이때다 싶어서 누워요. 초등학생 2명을 돌봐야 하는 부모는 고민 끝에 칭찬 스티커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의 강좌를 다 들으면은 이제 발일정으로 표시해서 그 횟수가 채워질 때마다 몇 개마다 어떤 보상이 이렇게 주어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함께 수업을 들으며 일방향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같이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엄마는 이럴 것 같은데 너는 뭐 몇 번일 것 같아? 막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좀 집중해서 보고요. 이렇게 일부러 틀린 답을 얘기하기도 하면 하지만 한부모 가정 등 사정상 아이 곁에 있어줄 수 없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긴급 돌봄 교실에 보내야 할지와 같은 고민으로 답답합니다. 정부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 대면 접촉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 돌봄에 보낼 엄두가 선뜻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오기 무섭게 불쑥 전단지 쥔 손이 들어옵니다. 점심나절 도심 번화가에서는 스티커로 선호를 표시하는 설문조사가 한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악수도 안 하는 분위기인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이들은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는 한 스터디 카페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손이 분주합니다. 요즘은 거절하는 사람이 전보다 늘었습니다. 잘 안 받아요. 그나마도 외국인이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은 줘도 안 받아요. 하지만 마냥 안 받기는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았어요. 주는 손 민망할까 받아놓고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빨리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단지를 받은 적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손 소독을 확실히 하고 받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들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나눠주시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웬만하면 장갑 같은 거 끼시고 나눠줬으면 좋을. 전단지 한 장으로도 코로나19는 얼마든지 전파가 가능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일 경북 예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A씨. A씨의 남편과 아들, 70대 시어머니에 이어 50대 직장 동료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확진 판정 전까지 마트와 식당, 병원 등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2차 감염이 이어져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1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이 어디서 처음 감염됐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감염원 및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확진자들의 증상 발생일을 확인하고 있고 처음 시작한 그런 환자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30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 목표인 전체 확진자 5%보다는 낮지만 문제는 이런 형태의 전파가 대규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고 완치율이 70%를 넘어도 방역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쉽게 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 명의 감염자를 놓쳤을 때 이 감염자로 인한 가족, 동료,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폭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전파고리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세를 지켜보며 생활 방역 체계 전환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하기로 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방역 체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환이 이뤄지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고강도 거리 두기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입점한 한 음식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계획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킨텍스는 32개 입점 식음 판매 시설에 대해 3개월치 관리비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평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70만 원 정도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남 판교에 있는 이 벤처빌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하면서 입점한 카페와 음식점 등 50여 개 점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기도시공사는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어지죠.
가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고정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원시는 역전 지하상가와 컨벤션 센터 등 시 소유 건물에 입주한 점포 190여 곳에 대해 7월 말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관리비를 어떻게 내야 될지 속수무책이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27개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년 전 암보험에 가입한 취업준비생 김모 씨. 최근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180만 원을 넣었지만 기간이 얼마 안 돼 돌려받은 돈은 고작 31만 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제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이제 취업에 더욱 힘들어졌고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좀 힘들어져서 해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이렇게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3대 생명보험사와 5대 손해보험사의 장기 해약 환급금 규모는 모두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약이 늘어나기는 은행 예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개인 정기 예적금 중도 해지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급증해 80만 건이 넘었습니다. 해지 금액도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생활비를 못 대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예적금을 해지하거나 장기보험을 이제 해지를 해서 생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적금과 보험 해지는 갈수록 더 늘 전망인 만큼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대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회성 수사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별개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최근 신설된 여성안전기획관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 분야 등 수사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감사 기능 내 피해자 보호 부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는 감사관실의 피해자 보호 담당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는 청문감사 담당관실의 피해자 보호계가 편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적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는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함양이 된다면 기능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무척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수사만큼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치안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나의 대화 신호등 알아보기입니다. 신호등은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하여 색으로 교통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한 교통 질서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빨간 신호등은 운전자에게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의미하여 멈추라고 신호하듯이 자녀와 부모의 대화에도 대화 질서를 위해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가령 아이가 우유컵을 만지려고 하다가 쏟을 뻔합니다. 그때 아이에게 화를 내며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만지면 쏟아져. 라고 말하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는 마음속으로 우유 마시고 싶어서 그랬는데 엄마는 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하지? 정말 속상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거나 내 말만 하려고 할 때는 우선 대화를 멈추고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멋진 대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란 신호등을 켜서 가장 멋진 대화를 위해 필요한 말을 생각하고 초록 신호등을 켜서 대화를 하면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신호등을 잘 활용하기 위해 먼저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보며 이야기하셨나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나의 대화 수준을 한 문항씩 읽고 체크해 볼까요? 해당하는 문항의 내용을 읽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초록색,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란색,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빨간색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가장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멋진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 멋진 부모라는 확신보다 훨씬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합니까? 당신은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줍니까? 당신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까? 당신은 아이의 표정, 몸짓의 표현도 들어줍니까? 당신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아이 말에 맞장구 치며 추임새를 넣습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합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까? 당신은 아이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칭찬해줍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말을 해줍니까? 모든 문항을 체크하셨으면 가장 많이 나온 색이 부모님 스스로가 진단한 자녀와의 대화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신호등은 어떤 색이 더 많으신가요? 빨간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올바른 대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란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올바른 대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초록 신호가 많다면 아이와의 대화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매일 부모님의 대화 신호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멋진 대화를 위해 나쁜 대화가 예상되면 스탑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멈추시고 띵크를 외치면서 생각하고 do를 외치면서 대화하기를 실천해보세요. 자녀와의 멋진 대화를 위해 자신의 대화 신호등을 살펴보고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도전해보세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심신이 지치지만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의 수고에 비할 수는 없겠죠. 그 고마움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아닌 이탈자의 이동 경로는 공개되지 않으나 철저히 방역 소독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종식까지 모두가 서로를 믿고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